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도 선수를 꿈꾸던 초등학생이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한 달 만에 깨어났지만 초등학교 5학년인 이 학생은 뇌를 다쳐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유도관장은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유도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고 검찰은 의료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도 선수를 꿈꾸던 초등학교 5학년 성모군. 지난해 4월 18일 대구의 한 체육관에서 훈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급성 뇌출혈로 치료를 받다 한 달 만에 깨어났지만 올해 6월 뇌 병변에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쓰러진 날 체육관에서 무리한 훈련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수영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평소에 계속 운동을 계속 했던 아이입니다.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병원에 갔는 감기 말고는 갔는 적이 없습니다. 석군은 평소 하루 3시간가량 체육관에서 훈련하며 업어치기와 매치기, 낙법 등을 배웠습니다. 사고가 나던 날도 다른 관원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도관장은 석군이 자신과 잡기 훈련을 하던 중 옷깃을 잡으려 다가오다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1대1 대련을 했지만 하루 종일 하지 않았고 머리를 부딪히거나 집어던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넘어가고 받아주는 입장이지 제가 애를 맺히면서 애 실력이 늘어나고 이렇게 교육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 매트도 깔았고 충분한 휴식 시간도 줬다고 했습니다. 당시 장면을 담은 CCTV조차 없는 상황. 죄송합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제 부주의입니다. 하면서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경찰은 유도관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의료 전문가의 감정 등을 위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전문가 감정 회신이 오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군의군 대구 편입 기념식이 오늘 오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주민들과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와 경북교육감이 군의군 인계 인수서에 서명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군의의 광활한 대지는 대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할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면서 군의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항도시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기념식에 앞서 군의 출신 박창석 의원 환영 행사를 열고 대구 시민의 일원이 된 군의 군민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경북 도림무용단이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안무자와 단원들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단원들은 무용단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안무자가 특정 단원을 보직에 임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측근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정시험도 이 단원에 유리하게 실시하는 등 불공정한 운영을 했다며 안무자를 감사원에 고발했습니다. 안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경북 도림무용단은 2년마다 평정시험을 통해 단원을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를 근거로 6급 훈련장, 7급 수석 단원 등 보직 단원을 임명합니다. 단원들은 지난해 12월 8일 치렀던 단원 평정시험이 심사위원 구성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5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4명이 무용단 운영에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안무자가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같은 협회와 한 외부 단체 소속이라는 것. 나머지 1명도 평정시험이 실시되기 몇 달 전에 안무자가 무용단 특강 강사로 초빙한 사람으로 심사위원 5명 모두 이른바 측근이라는 겁니다. 평정시험이 있기 2달여 전에는 한 단원이 외부 공연에 참석했는데 이 공연을 주관한 사람들이 2달여 뒤 평정시험 심사위원이 되었고 공연에 참석한 단원은 보직 단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평정시험 이전에 안무자는 평소 편애하던 단원들과 함께 연수, 공연에 참여하였고요. 여기에 연관된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직책에 보임이 되었고요.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각 기준별 상세한 점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의혹이 더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단원들은 안무자가 특정 단원에 유리하도록 평정 과제를 선정했고 평정 준비 시간 차별을 주는 등 불공정한 시험을 실시해 인사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용단 안무자는 단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심사위원 위촉과 구성은 관리 감독 기관인 경상북도가 담당하고 있어 자신은 관여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도립무용단 단원들은 안무자가 인사평정 부정행위, 채용 비위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의 인사 운영과 윤리 경영을 해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가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장이 지난달 경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경원 의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관련 5분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퇴장시킨 것은 회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재영 민주당 경산지역위원장은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산시 의원들은 이에 대해 허위 날조로 국민 불안을 조성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좌파적 접근을 멈추고 과학적 진실로 국민을 대변하는 제1야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수해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영주와 봉화 지역은 주말이 지난 지금도 계속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응급 복구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내일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을 거라는 예보가 나와 비상입니다. 주민들은 더 큰 피해가 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수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영주시 한 주택가입니다. 중장비 여러 대가 투입돼 긴급 복구 작업에 한창입니다. 토사가 밀려 내려오면서 뒷산에 있던 나무도 뿌리째 뽑혀 집 쪽으로 무너졌습니다. 집안 바닥에는 진득한 진흙이 고여 있고 토사가 밀고 들어온 부엌은 벽 한쪽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주인은 인근 경로당에서 벌써 나흘째 잠자리와 끼니를 겨우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푼에도 그런 거는 견딜 수가 있는데 빨리 이거 복구를 해서 치비해가지고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게 걱정이에요. 산사태와 침수 피해로 한때 주민 120명이 대피했던 봉화군. 주말이 지났지만 지금도 아직 14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하천이 순식간에 범람해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던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기만 합니다. 내일락 문을 열었지 여기 관리 들어보지 않니까. 나는 또 빨리 와 나 좀 구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소리는 막 질러지 뭐. 봉화군 도로변에서 보이는 야산 비탈면은 핥힌 상처처럼 폭우에 토사가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시간당 66mm의 물폭탄이 쏟아졌던 봉화군 명호면은 대부분의 도로가 유실됐지만 복구까지는 한참 멀었습니다. 제방이 무너져 봉화에서만 120헥타르의 논밭이 순식간에 물에 잠겨 아직도 복구 중입니다. 논 같은 거는 계속 깎아놨던 그 땅인데 저런 식으로 물을 갖다 썰어보니까 이 보다시피 모래가 저래 쌓여보면 저게 내년에 곡식을 심어도 곡식이 안 돼요. 그래서 저것도 한 2, 3년은 가꿔줘야만이. 영주와 봉화에 쏟아진 폭우가 영주댐으로 모여들면서 수위는 순식간에 10m가 높아져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겼습니다. 오늘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태풍 흰남노 이후 처음으로 숨은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장마 전선이 북상한다는 예보에 긴장감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부터 경북 북부에 50에서 최대 100mm의 장대비가 쏟아진다며 이미 땅이 물을 많이 머금은 상태여서 산사태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지난해 3월 포스코가 신사업 확대 등을 위해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 출범과 함께 본사를 서울에 두기로 하면서 포항시와 포스코의 관계가 껄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 불편한 관계였던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0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서 만났는데요. 최정우 회장은 포항에 더 많은 투자를 약속했고 이강덕 시장은 최 회장에게 포항시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이광덕 포항시장이 행사장에 걸어서 먼저 도착했고 5분쯤 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 시장과 최 회장은 본사 영접실에서 비공개로 환담을 나눈 뒤 대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기념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이 시장과 최 회장은 밝게 웃으며 걸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행사 내내 이어졌습니다. 행사 후 인터뷰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포스코의 투자 계획에 대해 설명했고 2030년까지만 121조를 투자하고 그중에 73조를 이렇게 지역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2050년 되면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하고 싶은 포항시가 시장 이야기는 100만 포항시로 더 크게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 이광덕 시장은 만남을 계속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최정우 회장을 포항시청으로 초청했습니다. 회장님 시청에 포항시 방문을 그래서 그렇게 오시고 하면 구체적인 말씀을 방관절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50년 전인 1973년 7월 3일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철강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갖추게 된 날로 포스코는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회사가 성장한 만큼 감사의 의미로 도지사와 시장, 국회의원을 초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서울에서 신병 치료 중인 상황이었지만 본사 소재지 이전 문제로 불거진 포항시와 포스코 간 갈등을 씻어내기 위해 행사 참석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포항환원공원 체험형 조형물 스페이스워크 제막식에서 만난 이후 20개월 만입니다. 포항시와 포스코의 수장이 공식 석상에서 만났습니다. 덕담과 화해의 제스처도 오갔습니다. 이번 만남이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KBO 리그 41년 역사상 단 한 번도 꼴찌를 하지 않았던 유일한 팀, 바로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하지만 시즌 중반인 현재 삼성은 10개 구단 가운데 11호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KBO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8번의 우승 타이틀을 거머쥔 최강 삼성이란 말이 옛말이 되는 건 아닌지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석원 기자입니다. 지난 3주간 삼성 라이온즈는 일주일 중 일요일만 승리했습니다. 2주 연속 1승 5패, 6월 마지막 주엔 목요일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1승 4패로 최근 14경기에서 2할에도 못 미치는 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극심한 투타의 불균형과 불펜의 난조, 잘 버텨주던 선발진까지 힘이 빠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우울한 건 당장 돌파구는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중간층에 있는 허리층에 있는 선수들이 부족하다는 거. 전체적으로 한 번 스텝이 꼬이다 보니까 계속 패하는 패턴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승리하는 쪽으로 패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패하는 쪽으로 패턴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꼴찌까지 추락하게 됐지 않나. 시즌 28승 45패, 승률 3할 8푼 4리로 12인 삼성은 리그에서 유일하게 40패를 돌파한 팀이자 유일하게 30승대에 진입하지 못한 팀입니다. 9위 기아와도 4.5게임 차로 한 번의 추격조차 쉽지 않은 현실. 본격적인 더위가 왔지만 과거 더위에 강했던 왕조의 추억은 사라진 상황에서 일부 팬들은 관람 거부 계획까지 논의 중입니다. 과연 삼성이 본격적인 7월이 시작된 이번 주 통산 전적 7할에 육박하는 약속의 땅 포항에서 반전의 서막을 열 수 있을지 관심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오늘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은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고 69시간 장시간 노동과 전 업종 파견 허용 등 노동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